인간이 영혼들과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던 세계에서 하오마는 형과 누나가 악마 같은 영혼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당하는 끔찍한 운명을 맞이했다. 그것이 그의 눈앞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는 공격에서 살아남았지만 가족의 살해자에 대한 타오르는 증오를 품게 되었다. 그는 그의 길을 가로막는 모든 영혼을 죽이겠다고 맹세했다. 이 외상 경험은 오늘날 그의 영혼에 새겨져 있으며 그가 성장하여 영혼을 사냥하고 봉인하는 직업을 가진 사노매가 되었을 때조차도 그렇다. 하지만 평화적인 방법을 채택하는 대신 이 바보 같은 자는 폭력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반면 그의 할아버지 조아이는 오직 평화적인 방법에만 의존한다. 이 영혼들을 잡아라. 그는 영혼들이 주로 혼란스럽고 외롭다고 말하지만 하오마의 내면에 분노는 그가 앞에 있는 키 큰 영혼을 때리며 이를 넘어서 보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그것을 봉인한다. 마침내 하오마의 영혼에 대한 편견을 바꾸기 위해 조아이는 그를 주요 영혼 사냥 가족의 보탄이라는 소녀와 함께 살게 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한다. 그녀는 많은 츠쿠모가미들이 함께 살고 봉사하는 독특한 인간이다. 그녀와 함께하는 배척당한 기분으로 하오마는 짐을 싸고 교토에 도착하며 그녀의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이 멍청한 뚱보호리와 노인에게 즉시 환영받는다. 주인의 대학 생활 동안 집을 책임지고 있는 쿠샤이. 곧 호리와 쿠샤이는 그들의 손님에 대해 더 알고 싶어하는 6명의 츠쿠모가미들과 함께하게 된다. 그들에 대한 호기심이 가득하다. 하지만 하오마는 분위기에 완전히 어울리지 못하고 그들이 보탄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화가 나기 시작하며 하오마가 처녀로 죽고 싶냐고 묻는다. 하지만 하오마는 물러서지 않고 더 강한 츠쿠모가미 중 한 명인 나기와 싸움에 휘말리게 된다. 다른 이들은 그 대결을 구경할 준비를 한다. 결국 하오마는 나기와의 싸움에 들어가게 되고 다른 이들은 그 대결을 지켜보려 준비한다.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 전투가 시작되고 하오마가 특별한 무기를 드러내며 나기의 손검을 부수기 시작하자 그들의 강도가 서서히 증가한다. 이로 인해 할인된 프레디 커드리가 더욱 화가 나고 전투는 위험해지기 시작한다. 나기가 하오마에게 정신을 미워하는 메타드라고 비아냥거리기 시작하면서 호리는 갑자기 보탄이 대학에서 일찍 집에 온다는 메시지를 받으며 고조되는 긴장감에 놀란다. 그녀는 다른 츠쿠모가미들에게 개입해 싸움을 멈추라고 촉구한다. 주저하지 않고 그들은 모두 하오마에게 달려가 그를 바닥에 눕히는데 잠시 후 보탄이 들어서자 그녀의 눈은 충격으로 커진다. 그녀는 휴마가 마치 레슬링 시합에서 진 것처럼 바닥에 깔려있는 것을 봅니다. 그녀는 후마에게 최악의 최고급 호스트였다고 그들을 질책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이 그의 엉덩이를 걷어찼기 때문에 후마에게 사과하지만 후마는 궁금해한다. 부엌에 있어야 할 듯한 이 부드러운 목소리의 여성이 6개의 영혼을 혼자서 감당할 수 있을지 궁금해한다. 그런 가정은 그녀가 나무에 매달려 있는 멍청한 나귀를 가리키면서 빠르게 사라진다. 그는 손님과 싸우겠다는 멍청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로프에 묶여 거꾸로 매달려 있다. 휴마는 자신이 어떤 기괴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궁금해한다. 그는 A급, 전응하라고 하면서 보타는 6명의 스쿠모가미 사냥꾼들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말을 이어갑니다. 가족이라고 부르는 인간을 조종하는 위험한 괴물들 때문이야. 보타는 격렬하게 테이블을 치며 그에게 집을 나가라고 한다. 자신은 더 이상 그녀에게 말한다. 그녀는 그런 괴물을 가족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는 돌아가면 멍청한 할아버지에게 쫓겨날 거라는 걸 알고 그리고 그의 최고의 세이도우가 되는 꿈은 물거품이 될 거라는 걸 안다. 그래서 그는 보산에게 머물러 달라고 간청하고 결국 그녀는 3날 동안만이라도 허락한다. 그래서 그는 보탄에게 그냥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고 보탄은 마침내 동의했지만 단 3일만 허락했다. 곤나기. 그 큰 머리에 장난꾸러기가 능글맞은 웃음을 지으며 방에 들어온다. 얼굴을 하고 휴마에게 적대적인 영혼을 봉인하는 것을 돕기 위해 자신을 따라오라고 합니다. 후마는 츠쿠모가미가 같은 종류를 사냥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서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할아버지가 츠쿠모가미들이 일하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을 떠올립니다. 보탄을 위한 셋나마의 조수들은 악성 영혼을 사냥하는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곧 그들은 성가신 신입을 추적하고 어두운 골목에서 쫓아갑니다. 그들의 시선은 목표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재빠르게 칼을 휘두르며 영혼을 불시에 공격하고 휴마는 뛰어들어 빛나는 봉인으로 영혼을 가둡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휴마는 나기에게 그의 형제들이 악의적인 종이 우산 괴물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그 괴물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괴물을 찾아 죽이고 복수를 하기 위해
쿠네이도 가문의 다음 수장이 되고 싶어 합니다. 다음 날 아침, 휴마는 카가미라는 두 마리의 츠쿠모가마와 함께 임무를 맡게 됩니다. 그리고 스즈리. 하지만 그는 스즈리가 모든 여자에게 사랑에 빠진 좀비처럼 플러트하는 것을 보며 즉각적으로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카가미는 간식을 먹는 짐승처럼 주변의 모든 간식에 끊임없이 디스트랙티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후마를 짜증나게 하고 후마는 그들이 영혼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인 척한다고 비난하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이 말을 듣고 스즈리와 카가미는 그에게 항상 부정적인 추측을 하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모두에게. 곧 그들은 인간 세계에서 살고 싶어하는 쿠무가미 예진에 대한 특별한 예외 평가를 진행하기 위해 집에 들어갑니다. 몇 차례의 테스트 후 그녀는 평가를 통과했다고 선언된다. 하지만 스즈리의 입에서 나가츠키 가문의 이름이 나오자 그 여성의 눈이 분노로 타오르며 그녀는 그에게 달려들어 가족의 배신에 대해 분노의 히스로 소리친다. 하지만 휴마는 그녀 앞에 몸을 던져 그녀를 벽에 밀어붙인다. 그는 그녀를 끝내기 위해 봉인 도구를 집으려 한다. 하지만 카가미와 스즈리가 개입하여 그에게 그러지 말라고 요청하고 그를 되돌린다. 방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고 분노한 휴마는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하고 스즈리는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곧 예지는 이 세계에 남을 자격이 있다고 결정되며 비록 그녀가 조금 편집증적인 그녀는 약간의 도움으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후마는 상황을 되돌아보며 처음으로 츠쿠모가미를 펀칭백처럼 대하지 않고 실제로 다뤘다는 것을 깨닫는다. 앞서 나기는 후요마에게 영혼들이 나가츠키 가정을 싫어하고 그들을 자신의 동족보다 인간을 더 좋아한다고 비난하며 사냥 명령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그들을 목표로 삼는다. 시간이 지나면서 5명의 츠쿠모가미는 이미 후요마와 함께 임무를 수행하고 할당된 작업을 함께하며 그에게 따뜻하게 대하고 있다. 하지만 유라는 아픈 영혼은 다루기 힘든 존재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는 후요마를 거리를 두고 대하며 그를 마치 어떤 종류의 걷는 바이러스처럼 그녀에게 다가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녀의 휴마에 대한 무지와 증오는 너무 강렬해서 그를 미션에서 피하고 혼자서 임무를 완수한다. 어느 날 그녀는 항상처럼 휴마가 도착하기 전에 몇 가지 영혼을 봉인하려고 했다. 그리고 그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그의 동료 츠쿠모가미에 대한 극심한 증오를 느끼며 그에 대한 증오를 공개적으로 선언한다. 그 후 그녀는 휴마에게 싸움을 도전하고 그가 이기면 그가 원할 때까지 나가츠키 가문에 머무를 수 있도록 허락하겠다고 한다. 즉시 이 말을 한 후 그녀는 휴마에게 공격하지만 그는 그럴 기분이 아니다. 그녀와 싸우려고 하니 그는 도망치려고 하고 그녀는 계속 그를 따라가며 뒤쫓습니다. 유는 하오마에게 겁쟁이처럼 계속 도망치지 말고 싸우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계속 그에게 다른 정령들에게 하는 것처럼 공격하라고 자극합니다. 하지만 하오마는 그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싶지 않아서 답변합니다. 그는 여기 보내진 목적은 정령과 몬스터들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집센 유는 하오마를 피나지 않는 목마름을 가진 피비린내 나는 놈으로 보고 자신감 넘치는 성격 때문에 주변 모든 것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취한다고 주장합니다. 유는 유명한 머리꽂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능력은 적을 거미줄로 포위하고 그런 다음 하오마에게 이를 사용하여 그의 상체를 차면서 아직도 싸울 의지가 없는지 묻습니다. 싸우고 싶어. 효마는 할아버지에게 그들을 관찰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대답하며 며칠간 그렇게 한 결과 나가츠키 가문의 츠쿠모가미가 매우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이 특별한 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전까지는 그들과 싸우는 것은 미숙하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이 말을 듣고 유는 뭔가 마음의 전환이 일어나고 한 걸음 물러나며 효마에게 좀 더 다가가기 시작한다. 그녀는 이제 싸우고 싶지 않으니 포기하고 떠날 건지 묻고 효마는 그들이 아직 일을 마칠 시간이 많이 남아있으니 이 시간을 이용해 서로를 더 잘 알게 될 수 있다고 대답한다. 갑자기 한 명의 갱리더 한에게 이끄는 몇몇 적대적인 영혼들이 유와 효마의 존재를 감지하고 골목으로 내려온다. 그들은 모두 나가츠키에게 복수할 열망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뭘 하기 전에 나기, 카가미, 스즈리가 유와 함께 그들을 상대하기 위해 합류한다. 그리고 나기가 효마에 대해 묻자 유는 우연히 그에게 던진 머리핀을 가리킨다. 지금 그는 그 안에 갇혀 있다. 나기는 유에게 바보 같은 효마를 풀어주라고 부탁하며
그들이 함께 정신 나간 한핵을 상대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유가 그렇게 하기 전에 한핵은 그의 갱 멤버들에게 먼저 효마를 공격하라고 지시하고 그를 두들겨 패라고 한다. 하지만 유는 앞서 나가 효마를 향해 달리기 시작하는데 그녀는 거대 영혼에 의해 막혔다. 한편 카가미와 스즈리는 다른 영혼들과 싸우고 있고 나기는 그를 계속 놀리는 하네크를 쫓고 있다. 그는 하네크가 그를 잡지 못하는 것을 인간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부드러워졌다고 놀린다. 하지만 나기는 그의 바보 같은 도발에 신경 쓸 만큼 유치하지 않고 결국 하네크가 그의 동료들에게 효마를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 그들이 주저없이 그 명령을 따랐다는 것을 묻는다. 이는 그들이 인간을 죽인 경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으며 그런 행동에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네크는 그들이 예전에는 그렇게 했지만 인간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제는 포기했다고 대답한다. 그들을 잡으면 그들은 항상 울고 구걸하곤 했다. 3. 갑자기 모두가 균열 소리를 듣고 하요마가 하네크의 말을 들은 후 스스로 머리핀 고치에서 빠져나왔음을 깨닫습니다. 그의 눈은 미친 분노와 피에 대한 갈망으로 반짝이고 하네크의 동료들이 그를 공격하자 그는 아무런 힘도 들이지 않고 그들을 베어버리며 하네크에게 돌진합니다. 그는 그를 골목 끝으로 던져 사방에서 가두어 버립니다. 하네크는 웃으며 하요마가 그들처럼 살인을 좋아한다고 말하고 하요마는 위협적으로 동의하며 살인을 좋아한다고 말하지만 그의 살인 본능은 하네크 같은 인간을 지연시키는 츠쿠무가미에게만 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하네크를 죽이고 그를 봉인한다. 한편 호리와 구샤이는 멀리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 히요마가 정령들에 대한 증오와 분노가 깊이 간직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 마음으로 인해 그는 모든 정령들을 같은 방식으로 대한다. 그의 어린 시절 트라우마는 그에게 이 야생짐승들이 삶의 땅에 아무런 이익을 가져다주지 않는다고 믿게 만들었다. 거수로. 하지만 호리는 히요마에게서 놀라운 변화를 보고 있으며 그것이 그의 왜곡된 마음을 바로잡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긍정적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히요마는 그들에게 희망의 빛일 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 콧보탄을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렇다. 며칠 후 효마는 나가츠키 가문의 구성원들의 승인을 받아 그곳에 계속 살게 되었다. 그는 지금까지 경험해본 적 없는 이상한 유대감을 느끼지만 그는 이 가문의 츠쿠무감이 영혼들을 정말 믿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결심한다. 그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보탄이 급히 그의 방으로 들어와 모든 구성원들의 서명을 받았는지 확인한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는 기쁘게도 그가 1년 동안 가문에 살게 해주기로 동의한다. 그녀는 교대 요리와 같은 규칙들을 설명하고 효마는 집에서 여러 번 요리한 경험이 있어 괜찮다고 생각한다. 그는 단지 초보라서 그는 부탄에게 자신이 호화로운 것을 기대하지 말라고 부탁한다. 그녀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며 나기 역시 맥주 안주를 만들 수 있다고 답한다. 잠시 후 호리가 그들을 따라오라고 요청하고 그녀는 설명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휴마가 그들과 함께 살게 해주는 대신 휴마의 할아버지와 합의를 맺었다. 그렇게 되었다. 그녀는 이 가정에 있는 모든 추쿠무가미가 하나의 목적을 공유한다고 말하며 그들이 그를 한 해 동안 평가하여 적합한 후보인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한다. 부탄은 호리의 생각을 이미 알고 있으며 그녀는 호리를 부끄럽게 하지 말아달라고 항의한다. 하지만 당신은 그녀에게 침묵하라고 요구한다. 그런 다음 호리는 현관에 이곳은 첫 번째라고 쓰인 깃발이 걸려있는 방으로 들어간다. 보탄과 결혼할 가치가 있는 남자를 찾는 단계입니다. 보탄의 얼굴은 부끄러움으로 빨개지고 그녀는 그들이 신입생과 함께하는 어리석은 장난일 뿐이라고 말하며 효마가 오해하지 말라고 간섭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진지하게 하고 있다고 반박합니다. 호리는 그들이 이 의식을 멈출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주인을 위한 행복한 짝을 찾기 위해 만들어진 물체에서 온 영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들이 단일한 물체에서 유래된 것이 아니라 결혼식에서 신부에게 주어지는 선물의 한 배치에서 유래되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들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움직입니다. 그래서 효마가 그들과 함께 살 수 있다는 승인은 그가 그들의 첫 평가에 그의 할아버지도 이에 동의하셨다. 호리는 효마에게 이것을 시범 결혼으로 생각할 것인지 묻고 모두가 그에게 압박을 가하기 시작한다. 효마는 잠시 생각한 후 할아버지의 허락을 받았더라도 이 일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차분하게 대답한다. 갑작스러운 가족에 합류하라는 요청은 케이크 한 조각을 먹는 것과 같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제안을 거절함으로써
할아버지를 무시할 수는 없기에 아무 말 없이 보탄에게 가서 외출 허락을 요청하고 나중에 돌아오겠다고 약속한다. 그가 나간 후 모두는 조금 놀라고 당황한다. 효마의 행동에 놀란 것이다. 반응이 다소 긴장되고 차분해서 그답지 않다. 반면에 보탄은 그들의 머리를 물어버릴 준비가 되어 있고 그녀와 효마 사이를 어색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 그들을 비난한다. 이렇게 1년 동안 그와 함께 사는 것은 힘들 것이다. 한편 효마는 그의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나가츠키 가문의 정령들이 결혼 제안에 응한 이유를 밝혀내겠다고 위협한다. 그는 정신건강에 해를 끼칠 긴장 관계를 만들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이 말을 듣고 주는 21살이 되었으니 걱정이라고 답한다. 하지만 발로맨틱인 그는 결혼과 로맨스에 대해 조금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보탄이 사랑스러운 젊은 여성으로 성장한 지금은 결혼을 주선하기에 완벽한 시점이다. 효마는 할아버지의 오글거리는 말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귀가 아플 것 같아서 그냥 전화를 끊는다. 그는 카가미와 스즈리에게 가서 호라의 웨러바우츠를 묻는다. 그녀와 긴급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기 때문이다. 둘 다 그녀가 쿠시지와 함께 출장 중이라고 대답하고 남즈와 유는 하네크의 일부였던 적대적인 영혼들을 잡기 위해 임무를 수행 중이다. 분노한 해마가 기회를 기다렸는데도 왜 그를 합류시키지 않았는지 묻습니다. 적대적인 영혼들을 다시 봉인할 기회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보탄이 해마를 부르고 카가미가 스즈리와 함께 떠나려고 합니다. 그들은 두 사람이 서로 대화할 수 있도록 사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보탄은 해마에게 그의 정령 가족이 제안한 이상한 제안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해마는 이를 듣고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녀는 약간 슬퍼하지만 곧 자신을 강제로 웃으며 쇼핑하러 떠납니다. 갑자기 카가미와 스즈리가 나타나서 그가 여자를 무관심하게 거절하여 무례하다고 꾸짖습니다. 그를 비난하며 그렇게 한 것은 정말 잔인한 놈이야. 스즈리는 그가 매우 차분한 사람이라고 경고하지만 그의 애인의 감정을 가지고 놀면 정말 흥분할 수 있다고 말해. 한편 카가미는 효마가 보탄을 거절하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있어. 그녀의 눈앞에서 말이지. 그녀는 효마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서툴고 보탄에게 너무 못되게 굴었다고 소리쳐. 곧 멍청한 효마는 자신이 보탄을 정말 다치게 했다는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을 오해했다는 것을 알게 돼. 반면 보탄은 쇼핑을 가는 길에 효마가 한 말을 계속 생각하고 있어. 아무리 무시하려 해도 계속 신경 쓰여. 그녀. 갑자기 한 줄기 바람이 그녀를 스치고 커다란 츠크모가미의 형태를 취한다. 헨나라시라고 불리는 그녀에게 공격하려는 존재다. 보다는 자신이 방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츠크모가미 가족도 부르지 못해 곤란하다. 한편 나기와 유는 남은 적대적인 정령들을 잡느라 분주하다. 그때 한 명이 웃으며 그들에게 상사가 이제 보탄을 찾았을 거라고 알려준다. 그리고 그 약한 주인이 자신을 방어하기에는 너무 약하다고 말한다. 이 소리를 들은 나기와 유는 즉시 보탄을 구하러 달려간다. 하지만 이미 보탄은 저주스런 짐승에게 몰아붙임을 당하고 있다. 그녀는 어디에도 도망칠 곳이 없다. 탈출하다. 그녀는 자신을 구하기 위해 도망치려 하지만 그는 그녀의 길을 막고 약하다고 조롱한다. 그는 그녀에게 교토에 사는 츠쿠모가미들 사이에 쓰여지지 않은 규칙이 있다고 알리며 나기의 츠키 보탄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그는 그것에 상관하지 않는다. 그의 형이 나기타스키 가문의 츠쿠모가미 중 한 명에 의해 봉인되었기 때문에 그가 원하는 것은 복수뿐이다. 이렇게 말하며 그는 보탄에게 달려들지만 곧 효마가 나타나 그의 팔을 베어낸다. 두 사람은 잔혹한 싸움에 빠지게 되고 유와 나기가 도착해 위협을 가한다. 그 소중한 여주인공을 해치려고 했던 저 녀석에게 교훈을 가르쳐 주겠어. 그들은 둘 다 영혼을 함께 공격하고 포획하며 유는 걱정스럽게 보탄에게 달려가서 상황이 괜찮은지 확인하고 나기 씨는 보탄의 목숨을 구해준 히오마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는 유를 데리고 멀어져서 보탄과 히오마에게 혼자 시간을 보내게 합니다. 그들이 떠나자마자 보탄은 히오마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그는 단지 선노의 의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답합니다. 세이노에. 그는 카가미가 자신에게 보탄을 따라오라고 부탁했다고 말하며 그녀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의도를 오해한 것은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합니다. 그녀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의도를 오해해서 멍청이 짓을 했어요. 그는 자신이 그녀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려고 한 적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 말을 한 후에 그는 끊임없이 말을 더듬기 시작하는데 이는 그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 같은데 그에게는 좀 이상하게 들린다. 다음 날 아침
스즈리는 시끄러운 소음에 잠에서 깨어나고 저택이 동물들로 가득한 동물원으로 변한 것 같다. 그는 밖을 엿보며 나기가 효마를 쫓고 있는 것을 본다. 효마는 저택 앞에 부적을 놓으러 가고 있다. 그 부적은 보탄을 다시 공격하려고 숨어있는 츠쿠미가미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나기는 부적의 힘이 인간에게도 오싹할 정도로 강하다고 소리친다. 그러니 그는 멍청한 짓을 하지 말아야 한다. 게다가 쿠시시는 출장 가기 전에 이미 저택에 장벽을 쳐 놓았다. 한편 쿠시시, 호리, 효마의 할아버지가 카이라는 강력한 영혼의 초대를 받는다. 그들이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벽에 둘러싸인다. 그들을 사방에서 가두는 위협적인 영혼의 도착을 알리며 칼에 공격당하지만 주위가 그것을 막고 카이에게 얼굴을 보여달라고 요청한다. 그리고 더 이상 까불지 말라고 한다. 곧 벽이 사라지고 카이가 소파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그들 앞에 나타난다. 옆에는 어린 소녀가 앉아있다. 카이는 에도 시대에 처음 나타난 아주 오래된 영혼으로 밝혀진다. 그는 교토의 세대 츠쿠미가미 중 하나이며 별명은 갑옷. 사노메 문서에 따르면 그는 처음에 사노메의 예외였고 그들은 그를 피하려 했지만 곧 그의 힘의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들은 그를 신사 울타리 츠쿠미가미에 의해 만들어진 장벽 뒤에 봉인했다. 그 옆에 앉아있는 이츠키가 있다. 곧 카이가 침묵을 깨고 하여마가 나가츠키 가문으로 이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에게는 흥미로운 발전이다. 그래서 그는 이츠키에게 와인 한 병을 열어달라고 요청하고 이야기를 나누기로 한다. 하지만 긴장한 잡일이 이미 한 호텔 예약에 대한 변명을 하기 시작하고 카이는 자신의 자존심이 거부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여 격렬하게 위협한다. 그에게 모든 예약을 취소하고 며칠간 그와 함께 보내라고 했다. 하지만 효마는 카이가 누군가와 시간을 보내기로 선택하면 그들이 오랫동안 억제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위험한 어조로 그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자세히 말해달라고 요청한다.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이다. 조는 그에게 효마를 영혼에 대한 태도를 교정하기 위해 나가츠키로 보냈다고 말한다. 이 소식은 분명히 가십과 이야기를 사랑하는 카이에게 흥미로운 뉴스다. 그리고 그는 조심하라고 경고한다. 왜냐하면 츠쿠미가미의 불문율에 따르면 아무도 보호den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그 소녀가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인간이나 츠쿠미가미에게 유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도 그녀의 편을 들 수 없으며 조가 효마를 보호den으로 보내기로 한 결정은 다른 츠쿠미가미들에게 그녀를 자신들의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속임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한편 효마는 동네에 두었던 부적을 제거하러 가고 있지만 보호덴에 대한 이전의 츠쿠미가미 공격이 여전히 그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는 왜 나가츠키 가문에 츠쿠미가미에게 원한을 가진 츠쿠미가미가 보호덴을 인질로 삼으려 할까 고민합니다. 그들은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죠. 아니면 보호덴에 대해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을 보호해야 하는 사람. 하지만 그는 자신의 생각을 무시하고 다시 부적을 제거하기 시작하지만 갑자기 그의 눈이 놀라움에 커지며 한 부적이 반으로 타버린 것을 발견할 때 그것은 부적이 작동했지만 누군가가 그것을 넘은 것을 의미합니다. 곧 그는 매우 위험해 보이는 두 개의 정령을 뒤에서 본다. 그의 경험으로 그들은 다른 츠쿠미가미보다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다루어 본 적이 있는 것들보다 그들 중 하나가 이 근처에서는 이런 종류의 부적이 보이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것들을 보면서 그들이 새로 온 사람인 히오마에게 걸려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 그런 다음 그는 위험하게 히오마와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말한다. 효마는 가능한 한 빨리 계획을 세우려 한다. 그는 정령들이 저택 주변에 꽤 오랫동안 있었음을 알고 있으며 그들이 자신이 이 집에 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은 보호든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뜻이다. 그들은 또한 나츠키 가문의 츠쿠미가미들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츠쿠미가미들의 동맹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자신이 정부 사무소 소속이며 부적 장벽을 설치한 사람을 찾는 임무를 맡았다고 자신감 있게 생각한다. 그들이 효마에 대해 아는 것이 있다면 그에게 알려줄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놀라며 그다지 아는 것이 없다고 대답하자 효마는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난다. 하지만 갑자기 백수령이 그를 막고 그가 효마라는 것을 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효마는 이미 그의 파트너에게 부적을 붙여놓았고 그가 백수령을 공격하려 할 때입니다. 하지만 그는 예상보다 더 영리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곧 그의 파트너 우치키도 일어나고 둘은 효마를 가격하여 그의 머리에서 피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둘 다 그를 버려진 골목으로 데려가고 우치키는 그에게서 정보를 얻기 위해
몹시 두드려 패지만 효마는 비웃으며 그들이 자신에게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도 나가츠키 가문의 츠쿠미가미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흰머리 영혼은 부인하며 그들이 그에 대한 정보와 그가 나가츠키 가문에 들어간 동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나가츠키 보탄의 힘을 원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하지만 효마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이 모든 말들이 그에게는 생소하게 들립니다. 곧 흰머리는 전쟁이 곧 발발할 것이라고 위협하며 나가츠키 가문이 츠쿠미가미들이 보탄을 어떻게든 사용하지 않겠다는 불문율을 깨뜨렸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보탄을 효마가 속한 쿠미도 가문에 팔아버렸습니다. 이 말을 듣고 효마는 흰머리의 배를 차고 그는 츠쿠미가미와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들이 보탄에게 더럽혀진 눈을 두고 있는 만큼 그들을 살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들을 봉인해 백머리는 효마를 자세히 살펴보고 그가 보탄과 그녀의 숨겨진 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는다. 곧 그들은 화가 난 유에게 방해받고 유는 효마가 단지 그들과 함께 하려는 것은 구미도 가문의 다음 적합한 수장이 되기 위해서라고 선언한다. 그녀는 현재 그의 특별 손님이며 손님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나가츠키 가문에서 용납되지 않는다. 놀란 효마는 유가 어떻게 자신을 찾았는지 묻고 그녀는 효마가 남긴 부적 조각들을 따라가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대답한다. 그런 다음 그녀는 백머리에게 떠나라고 요청하고 효마가 그를 봉인하는 것을 막는다. 그것은 문제를 자동으로 악화시키고 더 많은 해를 끼칠 것이기 때문이다. 효마는 그들을 마지못해 놓아주어야 했다. 그녀는 그에게 두 영혼의 이름이 아즈와 우치키라고 말하며 그들이 그에게 정보를 얻기 위해 불공정한 수단을 사용했지만 그들의 주된 임무는 내부 조사와 정보 수집이라고 덧붙인다. 하지만 그녀는 누가 그들을 고용했는지 궁금해한다. 그때 아즈가 대답하기를 누군가가 그들을 주에 깊게 지켜보고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며 방금 히오마의 영혼을 빼앗아간 것처럼 무심하게 걸어간다. 우메보시는 히오마가 화가 나서 두 문제아들을 봉인하고 싶어 불만을 품고 있다고 말하며 그녀는 그의 머리핀으로 그를 찔러서 진정하라고 한다. 그녀가 나머지 부적을 가져올 테니 돌아가라고 말한다. 저택으로 가서 치료를 받기로 한다. 돌아오는 길에 효마는 아즈의 보텐에 대한 말을 계속 생각하며 그녀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결심한다. 다음 날 아침, 호리는 카이와의 힘든 만남 뒤에 집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그녀가 여전히 현관에 서 있을 때 카가미가 그녀에게 모든 일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는 동안 두 사람은 호리가 보텐에게 자신과 데이트하자고 거의 던져지듯이 말하며 그녀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하는 것을 듣는다. 하지만 호리와 카가미는 보텐이 두 손으로 그를 밀어내며 그를 복도 끝으로 날려보내는 걸 보고 깜짝 놀란다. 그녀는 4시까지 바닥에 엎드린 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효마는 호리와 카가미에게 아즈와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한다. 아즈가 보텐이 요리맛이라고 말했고 이제 그 용어의 의미를 알아야 할 때라고. 그 용어의 의미를 호리와 카가미가 효마가 보텐과 함께 나가서 그녀의 복잡한 감정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들은 그 감정이 그들을 지배하기 시작하고 보텐의 비밀에 대해 그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한다. 그에게 보텐의 비밀을 말해야 할지. 곧 호리는 똑바로 앉아 효마가 보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이유는 그녀를 진심으로 보호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게다가 그들은 언젠가는 그에게 비밀을 알려야 하므로 지금 말하는 것이 더 낫다고. 그녀는 효마에게 편의점 앞에서 만나자고 하고 조금 꾸미고 나서 그곳에서 그를 만날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데이트를 하기로 한다. 곧 호리는 편의점에서 그의 여자친구인 척하며 그를 만난다. 그녀는 그를 극도로 당황하게 만들지만 곧 그들은 비밀리에 보텐을 따라가기 시작한다. 효마가 그들이 왜 쥐처럼 행동하는지 묻자 그녀는 보텐에 대해 알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그녀를 둘러싼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대답한다. 왜냐하면 저택 안에서는 그녀가 안전하기 때문이다. 저택은 대부분의 원하지 않는 영혼들을 막아주는 장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하지만 밖에서는 완전히 다른 이유는 그녀가 많은 나쁜 에너지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효마가 그의 세놈의 감각을 모으자 그는 많은 영혼들이 보텐을 지켜보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사방에서 그녀를 둘러싸고 있으며 곧 그는 그녀의 이름을 부르려 하지만 호리가 그를 막으며 영혼들은 단지 대규모로 지켜보고 있을 뿐이며 그녀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미 주변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으며 그것은 그녀가 태어난 날부터 항상 그래왔고
그녀는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여 일상생활의 풍경으로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호리는 수쿠뉴마가 마레비토가 그르드로 삼기 위해 물체를 소유할 때 태어난다고 설명합니다. 마레비토는 방문하는 신을 의미합니다. 외국으로부터 복을 가져오는 존재이고 수쿠미유마는 신성한 힘을 가지고 무생물에게 생명과 새로운 형태를 부여하는 힘을 가진다. 하지만 마레비토는 가장 소모적인 물건들조차도 엄청난 힘을 불어넣을 수 있지만 그 힘이 인간에게 들어가면 그 힘은 수십 배로 증폭된다. 그러나 그 인간이 살아있는 세상에 복을 가져다 줄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즉, 요라메시는 신에게 점령당한 인간을 가리키며 보텐처럼 수쿠미유마와 마찬가지로 그 마레비토는 아직 깨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아직 깨어나지 않았어요. 호리도 그들이 아직 불투명한 복을 자신들의 것으로 바꿔야 한다고 설명한다. 장점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나가츠키 보텐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는 규칙이 있고 모든 사람은 적절한 때를 기다리며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효마는 호리가 말한 모든 세부사항을 주에 깊게 듣고 있다가 갑자기 그녀에게 나가츠키, 스쿠미유마스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그녀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인지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을 묻습니다. 그때 호리는 그를 노려보며 다시는 이런 터무니없는 질문을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들은 보텐이 태어난 이후로 그녀를 지켜봐왔고 그녀가 3살이 되었을 때 법이 만들어져 그녀는 저택을 나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그녀가 집을 나갈 수 있게 되었을 때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한 육감을 가지고 있어서 그녀와 그들의 부모에게서 멀어지도록 했다. 들은 그녀에게 다가가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 곁에 남아있던 유일한 사람들은 나가츠키 가문의 스쿠미유마들이었다. 들은 부모처럼 그녀를 지켜보았다. 여는 수년 후에야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외출할 수 있었다. 여의 삶의 모든 단계에서 그들은 항상 그녀를 지켜보았고 그녀에게 어떤 숨은 의도도 없었다. 때 그녀는 장난스럽게 효마를 놀리며 보텐이 너무 큰 문제라고 느끼면 는 그의 쿠나도 집으로 떠날 수 있다고 말했다. 마는 잠시 생각한 후 진지하게 대답했다. 이 생각은 결코 떠오르지 않는다. 그의 마음이 그러하다면 시메스에서 추방당할 것이고 그는 그녀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보호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곧 호리가 모든 것을 듣고 숨어있던 카가미에게 전화를 걸고 그들은 다시 한번 가엾은 히오마를 놀리는 걸 시작합니다. 그는 보텐의 미래 남편이라고 말하면서 그녀를 보호하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를 보호하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보텐이 호리가 데이트하러 나간 것처럼 차려입은 이유를 묻습니다. 그들은 모두 불안하게 모임을 가지러 나온 거라고 답하고 호리는 만두 가게 쪽으로 떠나고 히오마와 카가미만 남게 됩니다. 히오마는 보텐에게 가까운 친척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카가미는 슬프게도 그녀의 부모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답합니다. 그녀를 찾았고 그녀는 할아버지의 보살핌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죽음 이후 그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었고 그녀는 많은 일을 겪었으며 여전히 마음에 깊은 상처를 지니고 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던 중 보텐은 호리가 효마에게 그녀의 과거에 대해 모든 것을 이야기했음을 알게 되고 그녀는 당황한다. 왜냐하면 효마가 그녀를 유령에 방문받는 망상에 빠진 소녀로 생각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호리는 그가 정말로 그녀에게 감명을 받았다고 안심시킨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활기차게 계속 나아가기 때문이다. 보텐은 마음이 편해졌지만 효마가 그녀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기쁘다. 이는 그녀가 이런 반응을 받은 것은 처음이고 곧 카가미와 호리가 포옹한다. 그녀가 그들을 위해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 그들을 보며 효마는 형제들과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그들이 정말 아름다운 가족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곧 겨울이 찾아오고 날씨가 추워지자 보텐이 효마에게 핫팩을 건네주고 카가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대학으로 급히 떠난다. 카가미는 눈을 치우고 있을 때 성가신 알지의 노크 소리가 들린다. 그들의 문을 다시 두드리는 알지. 그래서 스즈리는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카가미는 악한 본능을 억누르며 알지의 목에 뜨거운 차를 부으려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는다. 카가미가 떠난 후 알지는 작은 일을 하러 왔다고 말한다. 그런 다음 즉시 집을 떠나야 해. 스즈리가 카가미가 다른 날 히오마를 때렸기 때문에 화가 나 있다고 대답하며 그리고는 그의 보고서에 대해 상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본다. 히오마에 대해서 알지가 그 보고서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의심하고 있지만 그는 스즈리에게 동등한 중요 정보를 제공하기 전까지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 않을 것이다.
그에게 똑같이 중요한 정보를 줄 때까지 스즈리에게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지 마세요. 하지만 스즈리는 알지를 위협하여 그의 소식을 가져가려 한다면 이 문제를 조용히 유지하길 원한다. 낮게. 알지는 그의 보고서 군다도 나가츠카와 함께 훈련 목적으로 머물고 있으며 법이 위반되지 않았다는 제목으로 많은 독자가 확신하고 있다고 답한다. 군다도 나가츠카와 함께 훈련 목적으로 머물고 있으며 법이 위반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그들은 아마 조용히 있을 것이고 조금 회의적인 3명의 고객만 남아 있을 것이다. 그들은 히카키와 소겐비로 알려진 스즈리 봉인된 츠쿠무가미 그룹이다. 그들은 전통 음악의 동네라고 불리는 교토의 3대 츠쿠무가미 중 하나로 현재 교토를 보호하고 있는 사론 대표인 카타모리 파벌이다. 3명 모두 특히 신성한 힘을 지닌 보탄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특히 강력한 인간인 효마 쿠나도가 그녀 근처에 있을 때는 상황이 더욱 흥미로워진다. 이것은 더욱 흥미진진하게 만든다. 새 파벌이 그들을 노릴 텐데 누가 공격당할지 알 수 없어. 첫째로 히오마, 보탄 혹은 나가츠키 집안 사람들 모두일 수도 있어. 수주리가 3사람 중 누가 먼저 공격받을지 물어보자 알기케이는 불려서 대답한다. 가장 많은 거래를 하는 3사람 중 하나일지도 모른다고 마지못해 말하고는 떠난다. 그들은 교토의 수호자인 카타모리라고 한다. 그리고 그는 시간이 지나고 떠난다. 잠시 후에 나게와 카가미는 수주리가 알기케이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끄집어내는 능력에 감사한다. 수주리의 매끄러운 말솜씀새 덕분이다. 이 능력은 그들 중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카가미는 음악지구도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히오마에 관해서 보타는 카이가 멀리서 그냥 기다리는 것에 행복해하는 반면 알지는 저택 밖에서 쌓인 얼음을 발로 차며 좌절하고 있다. 정보를 누구에게나 팔 수 있지만 그녀에게 정보를 드린 후 불안감이 스며들고 있다. 스즈리에게. 하지만 그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만남이다. 그가 전날 밤 만났던 전통 우산을 든 소녀의 영혼과의. 그녀는 알지에게 효마에 대해 물었지만 그는 그녀의 정체를 알기 전까지는 정보를 주기를 거부했다. 그녀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영혼은 사라졌다. 이것은 아직도 얼기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 그는 하요마의 삶이 매일매일 더 힘들어질 거라는 걸 알고 있다. 특히 여기저기서 그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모모하루 하요마는 새노분 교토의 대표이자 세메라고도 불리는 카타모리 테이주를 만나러 가고 있다. 하요마는 교토에서 혼령을 봉인하기 위해 공식 허가를 받고 싶어 한다. 알기에게 그 전에 그렇게 했는지 묻자 그는 이미 했다고 말하지만 그의 할아버지로부터 카타모리가 속임수를 잘 부리는 늙은이라고 들었다. 그는 카타모리가 세메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맹금이라고 불립니다. 시간이 지나고 하요마는 약속한 장소에 도착하여 카타모리와 만나고 그는 하요마를 그들의 거주지로 가서 콜벨리라는 영혼을 잡았습니다. 이 영혼은 그의 목소리로 근처에 있는 다른 츠쿠마게마를 끌어들일 수 있지만 그들은 그의 힘이 유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 봉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카타모리가 그에게 앉아서 여기서 어떻게 일하는지 지켜보라고 합니다. 이 말을 하며 그는 문간에 앉고 효마는 그 근처에 계속 서 있습니다. 곧 멀리서 영혼이 나타나고 카타모리는 그와 그의 부하들이 부적의 힘을 사용하여 대상을 제압하는 정통적인 방법으로 싸운다고 설명합니다. 그들이 얼어붙어 있는 동안 그들에게 봉인력을 주입합니다. 곧 영혼이 카타모리의 부하들을 향해 돌진하지만 그가 접촉하자마자 그가 던진 부적은 멀리 떨어지고 남자들은 그를 봉인하기 위해 재빨리 다가간다. 모든 것을 자세히 살펴본 후 효마는 교토가 츠쿠마게마가 자주 피해를 주는 전투의 장소라는 것을 깨닫는다. 따라서 그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다. 곧 카타모리는 이 모든 영혼들이 그들에게는 큰 일이 아니라 말하지만 요즘 교토에 그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하다고 한다. 그래서 효마가 이 도시에 있는 동안 그들과 함께하고 싶다면 공식적으로 세이노로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허락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는 그에게 여러 번 보고하고 나가츠키 가문에 대해 알려야 한다. 왜냐하면 오지가 효마가 나가츠키와 함께 살고 있다고 알렸을 때 그는 엄청난 놀람을 받았고 쿠라도가 똑똑하게 행동해서 보탄의 힘을 이용하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오마가 정말로 그들과 함께 관찰만 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그런데 하오마는 대답 대신 카도르 모리에게 나가츠키 시내에 대한 인상을 물어봅니다. 그는 답하기를 그들은 행복한 악마 가족처럼 서로 옆에 살아가는 괴물들 같다고 말합니다. 마치 괴물들이 한데
어울려 행복하게 사는 것과 같다고 답변합니다. 몬스터 패밀리. 그는 마레비토가 보탄 안에서 깨어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해합니다. 많은 이론에 따르면 그녀가 추쿠모가미의 주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들이 그녀를 통제할 수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니 추쿠모가미가 그녀를 계속 제어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폭탄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모든 것이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녀를 없애고 싶어. 하지만 그들이 할 수 없는 이유는 항상 그녀가 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스쿠모가미 가문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이지. 더구나 그녀의 집안은 그들의 관할 아래에 있지 않고 하요마의 할아버지 즈아이스의 관할 아래에 있어. 그래서 남은 유일한 선택지는 하요마에게 정보를 얻는 거야. 왜냐하면 그는 안전 공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게다가 콘나쿠토이기 때문이야. 그런 다음 그는 하요마에게 나가츠키 스쿠모가미들을 봉인하고 보탄을 없애달라고 부탁한다. 보탄을 없애달라고. 노인은 계속해서 하요마에게 동의하게 강요하지만 하요마는 그런 식으로는 안 된다고 말한다. 하요마는 그녀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한다. 보탄은 괴물이다. 그는 자신이 인간의 보호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 중 하나를 없애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게다가 그는 그 가족에 대한 애정도 생겼다. 노인은 히요마에게 자신의 제안을 강제로 받아들이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의 쿨리건들에게 그를 강제로 처리하라고 요청한다. 그리고 그들은 몇 개의 부적을 던져 그를 사방에서 막고 노인은 그에게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가츠키들을 없애기 위한 그릇으로 사용하겠다고 위협한다. 하지만 히요마는 용감히 다시 제안을 거절한다. 쿨리건들이 부적을 활성화시키고 히요마 주위에 큰 폭발이 일어난다. 그를 감싸는 먼지 속에서 다른 쿨리건이 그를 잡으러 달려가지만 그는 효마의 강력한 발차기에 맞아 몇 발자국 날아갑니다. 그리고 다른 이가 효마가 그 치명적인 공격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에 놀라며 외칩니다. 효마는 자신의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으며 그들이 힘으로 자신을 제압하려 한다면 그는 반격할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이제 카타모리는 효마가 단순한 부유한 소년 이상임을 깨닫습니다. 특히 그가 두려움 없이 가장 강력한 사놈의 그룹에 공개적으로 도전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올디 역시 효마가 전투 경험이 상당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효과를 무효화하기 위해 여러 개의 부적을 몰래 지니고 있었으니까요. 폭발 부적, 즉 그가 잘 준비해왔다는 뜻이지만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케타모리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포획된 모든 츠쿠모가마를 호출합니다. 하이오마를 상대하기 위해서입니다. 곧 하이오마는 문제를 일으키는 츠쿠모가마들에 의해 둘러싸이게 됩니다. 그들은 부적으로 조종되어 케타모리의 명령을 따릅니다. 케타모리는 그들에게 하이오마를 공격하라고 명령하고 그의 남자들에게 이를 이용해 하이오마를 제압하고 부적으로 통제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그의 힘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이오마는 이런 계획에 속지 않는 아이가 아닙니다. 곧 치열한 싸움이 시작되지만 하이오마가 치비키 이와또는 문 기둥을 꺼내자 그것은 사노코미로부터 직접 전해진 쿠마도 가문의 의식 도구입니다. 츠쿠모가마를 죽이던 옛날 사람은 효마가 특히 그의 죽은 형제들을 죽인 츠쿠모가미의 기억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에서 츠쿠모가마를 죽이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임을 깨닫습니다. 이는 그가 앞으로 닥칠 모든 것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효마는 12세에 첫 전투를 치렀습니다. 그는 츠쿠모가미의 영혼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았고 그로 인해 아오의 오니가와라라는 야수의 영혼과 맞서 싸우며 목숨을 걸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이는 마가츠키 가문의 영혼만큼이나 강력한 츠쿠모가미였지만 효마는 18세에 그를 파괴했으며 그 잔혹하고 절망적인 전투에서 효마가 정말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효마는 여전히 노인이 풀어놓은 영혼들과 싸우고 있으며 모두 물리친 후 그는 노인에게 더 보내줄 것이 있으면 보내달라고 요청한다. 그와 그의 동료들은 오랜 시간 동안 큰 동작과 절박한 움직임으로 싸우는 것이 효마를 꽤 빠르게 지치게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들 중 한 명이 지금 당장 그의 제어 부적을 사용하자고 제안하지만 노인은 그렇게 하지 말고 효마와 조금 더 놀아보자고 한다. 갑자기 또 다른 영혼이 효마를 향해 날아오고 그가 자세히 보니 그것은 그와 스즈리와 함께 인간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조사했던 영혼 예진이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카타모리와 그의 일족의 통제하에 있다. 효마는 그녀와 이야기하려고 하고 그녀가 부적의 최면에서 벗어나도록 돕고자 하지만 예진은 현재 그녀가 하요마를 향해 달려들어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녀에게 의식 도구를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그는 가능한 한 그녀의 공격을 피하지만 계속해서 부상을 입는다. 카타모리는 영리하게도 하요마가 예전만큼 날카롭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 이유는 이 녀석이 나가스츠키 가문과 함께 지내면서 추쿠모미에게 동정심을 키웠기 때문이다. 그는 칼의 증오를 품고 이 영혼들에게 무자비한 냉혈한 싸움꾼이지만 지금은 그 속에 변화가 생겼다. 한번 친숙한 영혼의 얼굴을 보면 그는 살해하는 것을 자제한다. 이제 그 안에 변화가 생겼다. 그는 칼의 증오를 품고 이 영혼들에게 무자비한 냉혈한 싸움꾼이지만 한번 친숙한 영혼의 얼굴을 보면 그는 살해하는 것을 자제한다. 늙은이는 수아이가 효마를 보내서 츠쿠모가미를 나가츠키에게 이해시키려는 것이 그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가정한 것을 비웃는다. 하지만 그 계획은 곧 그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그는 효마를 애도하며 그가 예진에게 패한다면 그를 구금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예진을 파괴하더라도 그는 그가 감정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그를 향해 조절된 부적을 던질 것이다. 그가 애틋한 감정을 가진 사람을 죽이는 상황이 된다. 곧 예진이 그의 얼굴을 가격해 피를 흘리게 만들지만 그는 여전히 그녀를 진정시키려 했으며 이시가 불행을 많이 겪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모두를 놀라게 하며 의식형 무기로 그녀의 얼굴을 베어낸다. 카타모리는 웃으며 몇 개의 조절된 부적을 그녀에게 던진다. 효마는 그들을 붙잡고 노인에게 달려가 마침내 의식 무기를 그의 목에 대고 그를 죽이겠다고 위협합니다. 겁에 질린 노인은 효마가 예진을 죽인 후에도 어떻게 이렇게 차분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지만 그는 그녀를 바라봅니다. 그는 효마가 그녀를 죽이기 위해 의식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그녀의 눈가리개와 조종 부적을 자르는 데 사용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곧 예진은 제정신으로 돌아옵니다. 카타모리는 왜 효마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힘든 방법을 선택했는지 묻습니다. 효마는 자신의 본능을 따랐고 그 본능이 마음을 따르라고 했기 때문에 그의 본능을 따랐다고 대답합니다. 카타모리의 딸 츠바키는 오랫동안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웃음을 터뜨리며 그녀는 히요마의 도덕성을 존경하기 시작하고 그녀는 히요마의 형이 오래전 방문했을 때 해준 말을 떠올립니다. 그녀가 아직 어렸을 때입니다. 그는 자신의 동생 히요마가 마음이 가는 대로 따르며 본능에 매우 충실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리석음과 용기 사이에 있다고 했고 이제 그녀는 그가 히요마에 대해 진실을 말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끼어들어 아버지에게 도끼를 멈추라고 요청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히요마의 편에 서서 자신의 아버지와 싸워야 할 것이고 형성의 힘으로 그녀의 부적 도끼를 활성화해야 할 것입니다. 카타모리의 손목이 돌아온 것 같고 그는 웃으며 자신이 히요마가 너무 많은 영혼과 싸우도록 강요당하면서 많이 과하게 된 것 같지만 그는 그 평가를 뛰어난 성적으로 통과했습니다. 그는 세이노우로서 교토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허가를 주었겠지만 그를 조금 시험해 보고 싶었고 그렇게 하면서 보탄과 나카츠키 가문에게 조금 너무 심하게 대했던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전체 그림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히요마가 힘과 결단력을 가진 훌륭한 전사라고 인정하며 그가 분명히 마을의 영혼들을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히요마가 예진을 맞도록 허락하고 이제 그녀는 구니토 가문의 관할 아래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떠나기 전에 그는 히요마에게 매우 흥미롭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더 자주 만나기를 바라며 츠바키는 장난스럽게 종이 조각을 건네며 전화번호를 적은 것을 전하면서 이야기할 것이 많으니 이야기하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형 하야토와 누스이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으며 곧 무서워한 얘기이니 그의 생각을 깨우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그는 길에서 모든 것을 설명하겠다고 말하고 따라오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는 길에서 모든 것을 설명하겠다고 말하고 따라오라고 부탁합니다. 곧 둘 다 나가츠키 가족의 문 앞에 서 있고 그들은 모두 누사이지가 병에 걸렸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는 꼬마 귀신 카이와 오랜 시간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는 카이와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술과 끝없는 대화로 지쳐 있었습니다. 술과 끝없는 대화로 지쳐 있었습니다. 얘기는 나가츠키 가문으로 옮겨졌는데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사람들을 잡아 봉인하는 괴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효마는 그녀가 그렇게 계속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그것은 거짓이며 게다가 그녀는 여기서 단 하루만 지내면 다음날 그의 할아버지가 누군가를 보내 그녀를 구니토로 데려갈 것이라고 한다. 이 말을 하며 그는 저택으로 들어가고 그의 찢어진 옷을 보자
카게미는 즉시 달려오는 보탄에게 옷 한 벌을 가져오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가 그를 웃긴 상태로 보게 되자 웃음을 참지 못하고 효마가 항상 집에 돌아올 때마다 보살핌이 필요한 어린애처럼 맞아 돌아온다고 지적한다. 히요마가 웃음을 지으며 그녀를 보고 마음이 평온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보탄의 얼굴에 빨간 기색이 스미기 시작합니다. 평화가 찾아왔고 보탄의 얼굴에는 홍조가 번진다. 그는 얘기를 소개하며 그녀를 밤새 머물게 해도 되겠는지 허락을 구합니다. 보탄은 동의합니다. 그리고 보탄도 동의해요. 밤이 되어 모두 모였을 때 히요마는 좀 틀어진 표정의 보탄에게 그저 불쌍한 여자를 불쌍히 여겼을 뿐이라고 열심히 설명합니다. 보탄은 그가 그런 순교자 같은 사람이라고 비웃습니다. 효마가 여자를 집에 데려온 것에 약간 짜증이 난 입술을 삐죽 내민 보탄. 그저 불쌍한 여자를 불쌍히 여겼을 뿐이라고 했고 보탄은 비웃으며 그가 그렇게 순교자처럼 그 후 그들은 얘기를 환영하는 파티를 마련합니다. 다음 날 아침 보탄은 호리에게 어젯밤이 도움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마음을 좀 정리하고 그녀의 보고서를 마쳤다. 호리는 모두가 쇼핑을 갔다고 말한다. 스즈리는 새 옷을 사고 싶어 했고 그녀는 아픈 쿠샤이즈를 돌보기 위해 남아 있었다. 곧 효마가 예긴과 함께 와서 보탄에게 예긴을 배웅하러 간다고 알린다. 예긴이 떠나기 전에 가고 싶은 곳이 있어서 좀 일찍 떠난다고 한다. 그들은 조금 일찍 떠나는 것이다. 호리는 보탄에게 함께 가자고 요청하며 효마가 아름다운 여자와 함께 혼자 나간다고 놀린다. 그러면 다른 일이 생길 수도 있다. 효마도 보탄에게 함께 가자고 요청하여 예긴과의 관계에 대한 의구심이 없게 만든다. 예긴도 보탄에게 정말 고마워할 것이라고 동의한다. 그녀는 효마의 무서운 태도 때문에 동행하기 두려워하고 보탄도 동의한다. 곧 세 사람은 함께 나가고 예긴은 자신이 가고 싶어하는 곳이 주인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던 장소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녀는 쿠나노 가문으로 떠나기 전에 한번 보고 싶어한다. 그곳은 그녀의 과거 기억과 관련된 장소로 그녀는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지만 그 장소나 주인의 얼굴을 분명히 기억할 수는 없다. 이를 들은 효마는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말하며 그릇에 깊이 영향을 받은 츠쿠미 리오미에 대한 이야기는 드물다고 덧붙인다. 보탄은 예긴에게 그 장소를 방문하면 기억이 떠오를지 물어보지만 예긴은 자신의 애도자 시절은 기억이 떠오를 가능성이 없다고 대답한다. 퀴는 수세기 전에 만들어졌고 그 시절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을 리가 없다. 들은 버려진 오두막에 도착하고 예긴은 자신이 예외로 평가되기 전에 밀리의 이곳에 와서 기억을 되찾을 수 있는지 확인하곤 했다고 말한다. 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고 자신의 감정의 출처와 그것이 누구에게 해지는지를 알고 싶어 안타까워한다. 두막에는 예긴의 기억을 추적할 수 있는 것이 남아있지 않아서 그녀는 애 존재 덕분에 진정으로 삶의 가치에 사랑을 느낀다고 말하며 애게 감사하는 묵념을 한다. 기는 자신의 일이 끝났다고 말하며 이제 떠나야 한다고 한다. 더 이상 텐과 효마 부부의 시간을 빼앗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급히 부인하며 그들이 약혼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보탄은 결혼 이야기는 끔찍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고 그들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과 함께 효마는 신속하게 자신과 보탄은 아직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덧붙입니다. 곧 역에 도착하고 효마는 쿠나야마의 남자에게 잘 돌봐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떠나기 전에 예기는 그에게 보탄이 특별한 인간이고 츠쿠무가미의 존재로서 그녀의 영혼에서 나오는 따뜻함을 느낀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제르에게 느꼈던 것처럼 그녀에게 깊은 감정을 느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효마에게 그녀를 잘 돌봐달라고 부탁하고 효마는 결코 잊지 않겠다고 동의합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가 세인혼이기 때문이다. 저녁에 보탄과 효마가 집으로 돌아갈 때 그녀는 그에게 함께 해준 것에 대해 감사한다. 왜냐하면 이번 예긴과의 만남은 그녀에게 매우 교육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집에 있는 츠쿠무가미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지만 예긴과 상호작용하면서 이 영혼들이 서로 매우 다르고 다양한 감정과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효마도 그녀에게 동의하며 그에게도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그가 영혼을 봉인하는 것만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보탄은 용기를 내어 그가 왜 그렇게 힘든지 물어본다. 츠쿠무가미와 효마는 호리가 그에 대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탄에게 말하지 않은 이유를 궁금해한다. 그의 할아버지로부터 과거를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그의 형과 자매가 12세였을 때 18세인 쌍둥이 형제가 코네도 가문의 세인혼의 후계자로 일하고 있을 때
츠쿠무가미에게 살해당했다고 말한다. 그의 누나 이름은 쿠수였고 그녀는 그에게 어머니와 같았다. 그의 형은 하야토로 매우 지능적인 소년이며 그의 전투 기술의 스승이었다. 살인자는 그들이 구하러 간 거리에서 방황하던 츠쿠무가미였고 그 악령이 그의 형제를 찌르며 웃고 있는 모습을 잊을 수 없으며 그것이 그에게 증오를 불러일으킨다. 츠쿠무가미 영혼들. 보타는 그가 매우 감정적인 질문을 갑자기 했다는 것이 슬프지만 효마는 그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는다. 그는 나가츠키 가문에 오기 전에 할아버지가 먼저 영혼의 본성을 살펴보라고 조언했다고 말한다. 이제 그는 많은 종류의 츠쿠무가미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들의 진정한 본성을 이해하는 것이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또한 나가츠키 가문의 영혼들이 형제들을 죽인 그 종이 우선 영혼과는 다르다고 믿게 되었다. 보타는 그가 정말로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격려하려고 한다. 특히 그가 그들과 함께 살면서 이미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는 훨씬 더 부드럽다. 그녀의 가족과 예진에게도 그렇고 그녀는 그가 자신의 두려움과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비록 그녀가 여전히 츠쿠무가미의 시선이 어디서나 자신을 따라오는 것을 느끼지만 그녀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 곧 효마는 그들에게 네 쌍의 눈이 쳐다보고 있음을 느끼고 예상대로 나기, 스기리와 카가미가 그들을 매우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항상처럼 유는 보탄이 남자와 단둘이 어울리기에는 너무 어리다고 반대한다. 반면 보탄은 효마에게 그녀의 이름인 보탄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한다. 그녀와 가까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효마와 유는 일하러 나가야 하고 보탄은 그에게 상처를 입지 말라고 부탁한다. 그가 베고 누워있는 상처와 멍으로 돌아오는 것을 지겨워하기 때문이다. 히오마는 불안하게 대답하지만 그래도 그녀의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아직은 자신이 없다. 보탄은 그에게 그녀를 보탄이라고 부르라고 강요한다. 하지만 유가 히오마가 보탄의 이름으로 그녀를 입히는 것을 듣자마자 극도로 화를 내지만 보탄은 그가 존칭을 사용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이름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고 확신시킨다. 다른 사람 이름에는 존칭을 쓰지 않는 유는 어쩔 수 없이 그녀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그리고는 둘 다 떠나요. 보탄은 그들이 서로 잘 지내기를 바라며 눈치를 보도록 나기에게 참가를 요청한다. 하지만 그는 그들이 괜찮을 것이라며 더구나 그는 집안일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오늘 유와 효마는 효마를 호출한 카부모리에게 가는 중이며 그는 나가츠키 가문의 일원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분명히 상당히 강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유는 그들에게 소진비라는 이름의 츠쿠모가미 집단과 맞서게 될 것이라고 알립니다. 이는 교토에서 가장 큰 세력 중 하나이며 그들의 그릇은 처형, 고문 및 기타, 인간 고통의 도구로 악명 높습니다. 4년 전 교토의 세남은 그들을 무찌르기 위해 전쟁을 벌였고 그들을 제거하려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분명히 매우 적대적인 3명의 생존 지도자들의 소행일 것입니다. 상세한 이야기를 듣고 효마는 그들이 정말 위험한 존재라고 인정한다. 그리고 이를 고려해 유는 나기와 다른 이들을 데려오지 않았다. 유는 동의하며 그들이 모두 소진비와의 전투에 참여했었고 그들을 무찌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한다. 만약 3명의 적대적인 소진비 지도자들이 복수심에 불타오른다면 보탄에게 위험할 수 있다. 그들은 보탄을 인질로 삼을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그녀는 보탄을 제외한 모두를 그녀를 지키도록 남겨두었다. 유는 다른 사람들이 없으니 겁쟁이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냐고 효마를 놀린다. 그러자 효마는 그가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츠쿠모가미와 맞서는 것에 더없이 흥분하고 있다고 빠르게 부인한다. 이번에는 아무도 그에게 자제하라고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 안도한다. 죽이고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곧 그들은 정해진 만남의 장소에 도착하고 갑자기 카타무라의 딸인 츠바키가 그에게 뛰어올라 오늘 함께 일할 것이라고 외친다. 그리고 그녀는 진지해지며 왜 효마가 그녀에게 문자하지 않았는지 묻고 그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주제를 바꾸려 한다. 곧 그의 눈은 그를 혐오스럽게 바라보는 유에게 닿고 그녀는 효마가 모든 도시마다 여자를 두고 있다고 말하며 그녀는 보탄에게 이 사실을 알릴 것이라고 경고한다. 효마는 보탄과의 문제를 감지하고 그는 소리치며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알고 보니 유와 츠바키는 이미 서로 알고 있었고 유는 효마에게 말했다. 츠바키는 아버지 다음으로 교토 세이놈 대표가 되기 위해 달리고 있습니다.
효마가 치바키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코나히로에게 유리할 것입니다. 곧 유는 임무에 동행할 다른 세이놈에 대해 문의합니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있는 아지가 다른 세이놈이 합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걸 듣습니다. 그들은 이 임무를 혼자 완료해야 하지만 그와 그의 파트너가 그들이 목표를 찾을 수 있는 장소로 안내할 것입니다. 효마는 아지와 좋은 기억이 없어서 불쾌한 표정으로 이런 배경의 이유를 묻습니다. 아지는 카타모리와 다른 사람들이 마을을 보호 부정로 덮으려 하고 있으며 그동안 그들은 임무를 진행할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아지는 소진비스의 은신처로 향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여기 살지 않는다. 주저하지 않고 시싱은 증거로 머리핀을 꺼냈다. 효마는 아지가 혼자서 은신처를 찾아낸 것을 칭찬한다. 유는 과거 카타모리가 아지와 그의 파트너 우치키에게 새 리더를 지켜보라고 요청했음을 알고 있다. 그래서 때가 되면 그들을 잡을 수 있도록 하지만 그는 그들과의 약속도 위조했다. 그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지만 그들을 공격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 왜 새 리더가 그렇게 오랜 세월 후에 이 암묵적인 합의를 깨기로 결정했는지. 어쨌든 그녀는 그들이 나가츠키가 먼저 합의를 깨뜨렸다고 생각했음에 틀림없다고 추측한다. 나가츠키 쪽에서 효마를 계속 머물게 함으로써 먼저 약속을 어겼다고 생각했어요. 집안일. 곧 아지는 그들이 여기에서 오래 머물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고 우치키에게 따라오라고 하지만 갑자기 효마가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가 반응하기도 전에 하늘에서 영혼이 떨어져 그를 공격한다. 효마는 3명의 소진비가 그들의 은신처에 있다고 확신한다. 그들은 그 앞에 나타나고 그중 한 명인 히키키리가 말하기를 어젯밤 그들은 용감한 사내물을 죽였고 그는 고문당해 죽기 전까지 자신의 주인의 위치를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그들은 효마와 그의 동료들을 고문하여 그들이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보겠다며 이를 듣고 효마는 미친 듯한 분노로 가득 찬다. 곧 또 다른 영혼인 시모데가 오두막에서 나타나고 오기는 그들이 세 방향에서 포위당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효마는 그들에게 인간을 해치는 이유와 복수의 목적으로 사내물을 공격하는지 물어본다. 히키키리는 그들이 인간을 고통받게 하기 위해 그렇게 한다고 답하며 그들은 처벌의 도구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그들이 어젯밤 사내물을 공격했을 때 그들은 단지 그를 목표로 삼으려 했을 뿐이라고 말한다. 그 이상은 아니다. 이 말을 듣고 효마는 분노하며 소리친다. 인간을 해쳤기 때문에 그들을 모두 산산조각 내겠다고. 유도 그에게 동의하며 소진비들이 나가츠키 가문에 대한 원한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인다. 술은 휴오마가 의식 도구를 꺼내서 소진비들을 불러내 그와 함께 싸우게 하고 모두 숨을 죽이고 휴오마의 영웅적인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곧 그중 하나가 사부키에게 불을 뿌리며 공격하지만 그녀는 부적을 사용하여 자신을 보호하는 갑옷을 만들어내고 한편 히키리키는 자신이 법을 어기고 보트난에게 접근한 인간이라는 이유로 휴오마를 혼자 상대하겠다고 선언한다. 곧 그는 체인을 꺼내 들고 휴오마는 유에게 빠르게 공격하라고 요청한다. 그녀는 교만하게 경고하며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아지가 타케모리의 꼭두각시라고 부르자 그녀는 분노에 차게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소진비를 속이려고 시도하며 그들에게 해를 입히려는 의도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녀가 타케모리의 꼭두각시라고 부르자마자 아지는 분노에 차게 된다. 그녀는 분노에 차게 된다. 그러나 그녀가 타케모리의 꼭두각시라고 부르자마자 아지는 분노에 차게 된다. 펜 기술을 사용해 그녀의 갑옷을 부수고 있다. 한편 유와 효마는 히키리와 싸우고 있지만 그에게는 아무것도 통하지 않는다. 그는 효마와 유가 가하는 모든 공격 후에도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곧 그는 체인톱 무기로 그들을 각각 다른 방향으로 날려버린다. 히키리는 유의 머리핀은 그에게 무의미하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몸은 이미 가정된 형태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디에서나 자신을 변형할 수 있고 그들을 피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한다. 그리고 유에게 조용히 있으라고 말하며 자신이 효마와 혼자 싸우게 해달라고 한다. 히키리는 효마가 가진 치비키와 무기나 의식 도구가 사실은 실제로 대대손손 전에 내려온 것들로 그것들은 문자 그대로의 문 손잡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죽음의 땅으로 가는 문이며 누군가가 치비키와 접촉하게 되면 실제로 그 문을 통과하게 되어 살아있는 세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효마의 무기는 매우 위험합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누가 사용하는지에 따라 많이 달라지고 효마가 지금 심하게 부상당해 있기 때문에 그의 이동성이 반으로 줄어들어 그를 체인톱으로 조각내기 쉽게 됩니다.
곧 그는 모든 체인톱과 덫을 풀어놓고 효마를 그 안에 가둬 도움을 요청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하지 않자 히키리는 다른 방향을 바라보며 사부키가 이미 그의 팀원 중 한 명을 죽였다는 것을 보고 그는 이를 여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더 많은 팀원들을 끌어들이고 그가 방심한 사이에 히마는 자신의 의식 도구를 사용하여 모든 체인을 동시에 잘라냅니다. 곧 아오지 또한 다른 소겐비를 처치합니다. 팀원들이 모두 죽었다는 것을 보고 히키리가 분노에 차서 변신합니다. 그는 기괴한 체인 남자가 되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유가 그에게 공격을 가합니다. 유는 그를 땅 위로 미끄러지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은 유가 건물 전체를 머리꼬지에 싣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유는 부상당한 히마에게 떠나라고 지시하고 히마는 이를 수락합니다. 곧 유는 머리꼬지를 히키리에게 던지지만 고집불통인 히마는 떠나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공중으로 뛰어올라 히키리를 반으로 잘랐다. 순유가 그녀에게 다가와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소리치며 둘은 다시 다투기 시작한다. 유가 하오마의 출혈하는 다리를 붕대로 감싸고 하오마가 치바키에게도 종이 우산 정령을 노리는지 물어본다. 그녀는 동감하며 그가 자신의 사명이 형제를 복수하는 것인지 묻자 그녀는 하오마의 형과 누나가 어렸을 때 그녀를 돌봐주었다고 답한다. 그리고 그들을 배우러 그들의 곳으로 갔다. 그들이 뛰어난 기술을 매끄럽게 사용하는 것을 보는 것은 그녀에게 아름다운 운동 시위였다. 그녀에게 그들은 모두 천재였고 십척 겨루는 것을 보면서 치바키의 아버지는 그녀에게 그들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그 과정에서 배워라. 치바키는 그녀의 마음을 이렇게 노래하게 만든 사람을 만난 적이 없었기에 그 두 사람을 빼앗은 종이 우산 영혼에게 복수를 하려고 한다. 그녀의 인생에서 이 사람들을 빼앗은 것에 대한 복수이고 그녀가 자신의 손으로 반드시 이기겠다고 결심한 첫 번째 치쿠모 가이몬이다. 그리고 히요마도 같은 마음이라면 함께 힘을 합쳐서 그것을 물리칠 수 있다. 그녀는 교토 세이논에 비할 데 없는 질 높은 정보를 이용하겠다고 제안하고 마침내 히요마에게 나가츠키 가문 대신 함께 하기를 요청한다. 하지만 그는 이 매력적인 초대에 조금 걱정이 된다. 왜냐하면 치바키는 8살 때였고 그 나이에 세이논에서 가장 경험이 많은 사람들조차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녀의 종이 우산 몬스터를 잡기 위한 동기는 그리고 그의 형제들에 대한 감정은 히오마의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저 자신을 즐기기 위한 것이고 그녀는 카타모리 철학을 물려받았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엇이든 사용하는 것입니다. 일단 시간이 지나자 히오마가 말을 꺼내고 당신은 분명히 유혹적인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히요는 종이 우산 몬스터와 모든 마음을 다해 싸우고 복수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다른 약속이 있어서 그만둘 수 없으므로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약속을 포기할 수 없으므로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당신은 히요마에게 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묻습니다. 그는 종이 우산을 직접 부수겠다고 응답한다. 그게 바로 그의 형과 누나가 그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쳤을 때의 다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또한 다음 츠쿠모가미로 인한 비극을 막기 위해 강해지고 유능해지겠다고 다짐했으며 이를 위해 나가츠키 가에서 훈련을 마쳐야 한다. 그리고 그는 보우덴을 혼자 두고 떠날 수 없다. 그들이 저택에 들어서자마자 보우덴은 다치고 돌아온 그에게 화를 낸다. 다시. 조금 후 호리는 모두를 자신의 사무실로 호출하고 선언한다. 보우덴이 대학 3학년이 시작되는 것을 기념하고 효마가 나가츠키 가에서 3개월째를 맞이하는 기념으로 오늘 밤 합파 파티를 열 것이라고. 그녀는 모든 사람에게 쇼핑 역할을 할당할 것이다. 호리가 고기를 직접 사야 하고 너는 계란과 반찬을 사고 나기에게는 술을 사는 임무를 부여하고 구식에는 집에서 감독을 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보우덴과 히오마는 집 안 어디에 있는지 큰 온돌 냄비를 찾아야 한다. 그런 다음 그녀는 보우덴에게 전화를 걸어 히오마와 단둘이 있을 때 최선을 다해 활용하라고 부탁한다. 그리고 순서대로 따라하라고 종이를 건네줍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서요. 희망 없는 낭만주의자. 곧 그들은 호리의 사무실에서 나와 항아리를 찾고 휴메는 자신이 찾겠다고 선언합니다. 창고에서 찾아보러 가요. 한편 호리는 소고기를 사서 차를 마시러 나갔고 그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보든과 효마를 혼자 두는 것에 대해 투덜거리고 있지만 모두가 자신의 일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나기에게는 오만한 여자로부터 술을 얻는 것이 힘든 일이다. 그녀는 술을 얻기 위해 그와 싸우자고 도전하지만 그들은 칼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그냥 술 한 통을 다 마시는 것이고
나기는 주저없이 제안을 수락한다. 한편 효마와 보드는 창고에서 냄비를 찾느라 바쁘지만 보드는 정략 결혼 제안에 대해 계속 고민하고 실수로 호리가 자신에게 주었던 단계의 리스트를 떨어뜨린다. 이를 통해 효마에게 가까워지라고 그가 그것을 주워 읽기 시작한다. 보드는 당황하여 그건 호리가 자신에게 준 우스운 리스트일 뿐이라고 답한다. 히오마와 관계를 진전시키는 것이 그녀에게 강요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히오마는 무심한 바보처럼 다시 보우든을 위로하려고 하는데 그가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보우든은 그가 얼굴이 빨개진 걸 보고 갑자기 고어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보우든은 스즈리에게 들었던 희유가 당황하면 가끔 고전적인 말투로 말한다고 들은 걸 떠올리고 미소를 짓습니다. 그녀는 히오마의 얼굴을 더 가까이에서 보기 위해 달려가지만 그는 계속 움직이고 그들은 그녀에게서 숨고 갑자기 타니 그에게 떨어져서 둘 다 심하게 얼굴이 빨개집니다. 화가 난 유구는 모든 것을 보고 히오마를 그녀의 머리핀으로 묶고 보우든에게 그 포스트를 찾았는지 묻고 그녀는 아직 찾지 못했다고 답합니다. 이웃에게 축제를 위해 빌려줬고 호리가 그것을 돌려주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곧 모든 사람들이 재료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고 모두 요리를 시작할 준비를 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모두 앉아서 음식과 음료를 즐기기 시작해요. 그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효마가 보우든이 너무 취한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그녀를 데리고 나가서 물을 마시게 하고 정신을 차리게 해요. 조금 정신이 들자 그녀는 이전에 잘 행동하지 못한 것에 대해 효마에게 사과해요. 하지만 그는 그것이 호리가 그들에게 한 어리석은 장난일 뿐이라고 하며 그녀를 무시해요. 호리를 보며 그녀는 자신이 그를 괴롭히던 언니를 떠올리고 사랑의 점에 대해 조언해 주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는 나가츠키 츠쿠모가미처럼 완벽한 가족을 본 적이 없다고 고백해요. 그는 보우든이 아름다운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이 기쁘다고 해요. 가족. 다음 날 보우덴은 효마를 데리고 새 옷을 사러 간다. 그 옷은 교토 세인원에서 일할 때 입을 옷이다. 알고 보니 세인원에서는 비싼 태그가 붙은 특별한 종류의 유니폼만 허용한다. 또한 그들은 효마에게 드레스 코드를 따를 수 있도록 카탈로그를 보낼 수 있다. 효마는 많은 옵션을 보고 당황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원단과 사이즈가 단순한 선택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가 카탈로그를 보았을 때 스즈리가 유니폼을 선택한 후에는 적합성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고 그는 그 테스트가 걱정된다. 가게 문을 열자 놀랍게도 그들은 츠바키의 인사를 받는다. 다시 한번 히오마를 안고 보우든을 조금 질투하게 만드는 그녀는 곧 오해를 피하기 위해 그녀를 밀어낸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 츠바키는 보우든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그들을 2층으로 데려간다. 거기서 히오마의 유니폼에 가장 적합한 직무를 확인할 수 있고 걱정하는 히오마가 호환성 테스트에 대해 묻자 그녀는 그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안심시킨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테스트를 받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덧붙인다. 2층 방의 문이 열리자마자 직물 봉투와 함께 보우든이 나타나고 갑자기 스피닝 휠의 정령인 하타라는 남자가 나타나 사과한다. 그들이 만드는 직물은 특별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츠쿠모가미의 본성과 결합되어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그들을 가게 안으로 데려가고 천 자체가 츠쿠모가미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기 시작한다. 그저 츠쿠모가미의 변형 속성을 조금 복사할 뿐이다. 다디는 그 천이 착용자의 의지에 따라 내구성과 유연성을 조절할 수 있다고 자랑한다. 즉, 그것은 살아있는 천이며 효마는 그것과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비협조적이어서 싸움 중에 그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보우든은 효마를 바라보며 그가 최면에 걸린 듯 보이고 몸에 츠쿠모가미를 감을 수 없다고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모습을 보며 스스로를 진정시킨다. 그는 이상한 방식으로 자신을 때리며 정신을 차리려고 하고 그 후 차분하게 이것이 그의 훈련의 일부분이라고 말합니다. 이 천이 부상당할 확률을 줄여주기 때문에 보우든이 평화롭게 지낼 수 있고 그를 걱정하지 않게 해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입게 될 천과의 관계를 맺을 준비가 되어 있고 하타는 이것이 효마에게는 조금 어려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보우든은 왜 그 천이 그녀에게 그렇게 쉽게 달라붙었는지 묻고 하타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는 예외라고 답합니다. 그리고 츠바키는 보우든이 매우 오래 지속되는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동의하지만 효마는 그 천과 주종 관계를 형성해야 할 것입니다. 보우든은 조금 불확실해합니다. 그녀는 주인아인이라는 말이 싫어서 효마가
그에 맞는 다른 방법을 찾을지 궁금해합니다. 휴메는 몸을 풀고 몇 군데 관절을 풀며 천과 싸우려고 하지만 천은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감정을 느낄 수 있어서 거대한 주먹으로 변해 효마에게 내리칩니다. 하지만 그는 최대한 제지하려고 하고 그 후 주먹으로 때려서 천을 방 안으로 날려보냅니다. 그리고 그는 극적으로 자신이 천에게 자신의 목숨을 맡기겠다고 외치며 그것이 그의 갑옷이 되어 그에게 자부심과 행복의 원천이 되도록 기회를 주겠다고 다짐합니다. 그 대가로 그는 잘 입고 끝까지 닳게하여 목적을 다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는 진정한 동료 관계를 맺기 위해 천에게 조율을 요청합니다. 진정한 동지들, 곧 하타는 그들에게 천이 지금 효마를 매우 마음에 들어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그래서 효마에게 좋은 동료가 될 것입니다. 조금 후, 효마는 새로운 유니폼을 입고 가게에서 나옵니다. 보우들은 왜 예독과 여전히 똑같냐고 묻습니다. 그는 그것이 그의 의상, 색상, 형태에 맞게 독특하게 변형되었다고 대답합니다. 색깔과 형태입니다. 보우드는 효마가 오늘 한 일에 만족하는지 물어봅니다. 그는 트수큐머가미와 대화한 것이 정말 놀랍다고 대답합니다. 그는 큰 어려움 없이 원단과 합의에 도달했으며 솔직히 그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생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고조부가 말한 새 인원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우들은 그에게 동의하며 열정적으로 그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요? 그때 효마가 보우들을 바라보며 그녀가 조금 피곤해 보인다는 것을 감지하고 몸이 안 좋은 것인지 물어봅니다. 그녀는 이전에 츠바키와 함께 있었고 그가 옷을 만들고 있는 동안 그녀의 머리핀에 있는 큰 곰자리 모양을 가리키며 그게 정말 잘 어울리고 귀엽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갑자기 하요마에게 한때 고백을 했었다고 털어놓는다. 그가 매우 귀여워서 그랬지만 그는 그녀를 거절했다. 하지만 그녀는 쉽게 물러날 생각이 없고 여전히 하요마를 따라다닐 것이다. 주변에 후에 츠바키는 아버지에게 하요마가 그 원단을 잘 소화했다고 전한다. 그녀는 또한 악명 높은 보우들을 만날 기회를 가졌다. 하이오마와 보우들은 좋은 관계이며 그녀는 그에게 마음을 열었다. 매우 잘. 이를 듣고 카타모리는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처음 보우들을 만났을 때 그녀는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 수 없는 외로운 아이였다. 다음 날 휴오마는 보덴과 유니버시티가 보드를 설치하는 데 도와줍니다. 그녀의 대학 사회인 해킹 및 이슈 학회를 위해요. 그것은 그녀가 호리와 어릴 때 배운 것입니다. 그녀가 호리와 어렸을 때 이제 그녀는 새로운 회원들이 합류할 수 있도록 플라이어를 배포해야 합니다. 클럽, 곧 친구들이 그녀에게 합류하고 그들은 히오마에게 감사하며 그가 약간의 지하세계와 연결된 폭력단원이라고 가정하면서 그를 놀립니다. 그들은 그가 폭력배에다 어둠의 세계와 연줄이 있다고 추측합니다. 그들이 그를 더 이상 놀리기 전에 보덴이 그를 데리고 나가서 오늘 오후 신입생들에게 중요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 추가 근무 시간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에게 새로운 지원자들에게 중요한 것을 보여줄 추가 근무가 있다고 말해줘. 오늘 오후에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갑자기 보든의 친구 중 한 명이 그녀에게 달려가서 끌어가려고 시도하고 보든은 하요마에게 작별 인사를 하면서 끌려가는 동안 작별 인사를 합니다. 한편 수주리는 대학에서 여학생들과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남찌가 그에게 일에 집중하라고 말하고 남찌는 수주리에게 보든의 대학에서 검술 클럽에서 연습 포지션을 얻었다고 알려줍니다. 수주리는 너무 두드러지지 않기 위해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위험을 무릅쓸 수 없습니다. 갑자기 그들은 대학 건물 위에 있는 개의 동료 소녀를 발견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힘을 하요마에게 향하고 그를 대에 데려갑니다. 하요마는 주변을 둘러보며 사람들이 사라진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는 장벽에 갇혀있고 카이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지만 떠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인간을 목표로 하는 츠쿠모가미가 있기 때문에 그는 싸울 준비를 합니다. 카이가 몇 개의 검을 효마에게 던지지만 그는 그것들을 막습니다. 효마는 카이가 일본 갑옷, 검, 전사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가 예외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츠쿠모가미는 자신의 그릇을 완전히 지배하지만 카이는 전체 아이템 세트를 제어했습니다. 츠이는 그가 괴물이며 3명 중 가장 위대한 카이라는 갑옷을 입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카이는 효마를 이기고 그에게 이 에너지와 힘으로는 종이 우상 괴물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길 수 없다고 말하며 혼란스럽게 합니다. 효마는 그의 궁극적인 적의 이름을 듣고 분노하며 위험하게 묻습니다. 케이가 그 위협적인 몬스터와 그의 위치에 대해 알고 있지만 케이는
그 질문을 계속 피하고 있어요. 분노하고 절박한 하요마는 K에게 달려가 몇 번의 주먹을 날리지만 K는 혼자서는 다루기 힘들 정도로 강합니다. 치나이지와 치즈리가 장벽 안으로 들어오고 나기스는 망설임 없이 검으로 K를 공격하지만 K는 그것을 막고 K의 동료 소녀 추키는 그들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하며 곧 K는 금색 사슬에 갇히게 됩니다. 결국 추키가 힘을 잃으면 K는 더 이상 행동할 수 없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가 추키가 만든 장벽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녀가 만든 장벽에 갇혔다. 반면에 보우테는 그녀의 반 클럽 멤버들이 클럽에 잘생긴 회원들을 모집할 계획이지만 보테는 그런 이야기에는 흥미가 없고 그들에게 이미 방을 정리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마친 후에 그녀는 클럽방의 문을 잠그고 방을 나가면서 사람들이 왜 연애와 사랑 같은 것에 더 관심이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녀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것들이 위험한 감정이라는 것뿐입니다. 한편 카이가 만든 장벽이 무너지고 그는 남자들에게 그냥 효마를 만나러 왔다고 말하며 그렇게 할 허락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기는 그가 효마를 때리기 위해 너무 나갔다고 비난하고 그는 단지 재미있게 놀고 싶었을 뿐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나기와 스즈리를 제외한 누구에게도 진짜 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츠키와 그에게 다가가서 이제 비슷한 상황이지만 나기는 그들이 정확히 공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싸울 만큼 강하지 않기 때문이다. 모두가 바쁜 동안 효마는 종이 우산 괴물에 대해 알고 싶어한다. 그는 카이에게 물어보지만 카이는 그 괴물에 대해 알기에는 자신이 너무 약하다고 한다. 그 포어미더벨 괴물에 대해 그는 한때 형제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고 효마는 여전히 그들보다 약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만약 그 당시 종이 우산에 의해 그들이 죽었다면? 효마는 그것에 맞설 기회가 없다. 그는 그때 왜 효마가 자신의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지 묻고 효마는 계속해서 형제들이 준 의식 도구만을 사용하며 그것에 집착하는 것 같다.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나기에게 가이가 지금 집에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지만 가이는 나기와 나가스카 시족이 자신보다 훨씬 더 나쁘다고 비난하며 그들이 의도적으로 보탄과 히오마를 가깝게 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그리고 그건 진정한 잔인함이라고 말한다. 그를 버리는 것은 정말 잔혹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사실은 보탄이 건물 뒤에서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다는 것이다. 건물. 가이는 계속해서 말한다. 히오마가 보탄 곁에 머무르는 한, 그는 계속해서 그녀를 보호하려고 할 것이며 그것이 그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그런데 웃긴 건 그 종이 몬스터가 그의 형제들을 죽인 이유가 보탄 때문이라는 점이다. 그의 형제자매들을 죽인 종이 괴물이 활성화된 이유는 바로 물론 그녀는 누구의 보호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누구를 믿는데 충분히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 나기는 카이에게 소리를 지르며 근거 없는 이야기로 그들의 여주인을 모욕하지 말라고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를 무자비하게 짓밟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곧 카이는 다시 전기 충격을 받아서 더 이상 장난을 치지 말라는 신호를 받는다. 그는 자신의 감옥으로 돌아가야 하고 떠나기 전에 이츠키는 케이를 대신해 모두에게 사과하고 곧 그들 모두 사라진다. 효마는 나기와 스즈리에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어딘가에 가게 해달라고 요청한다. 스즈리는 그가 갈 수는 있지만 지나치게 생각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돌아와야 한다고 답한다. 효마가 걸어가자 나기는 그가 카이의 말을 정말로 받아들였을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진지하게 이야기하며 스즈리는 그가 형제에 대한 감정을 떨쳐버리지 않도록 요구할 수는 없다고 동의한다. 그는 항상 곁에 있을 것이므로 그를 잠시 놓아주는 것이 더 낫다. 더욱이 카이가 한 말은 사람들의 입에 떠돌며 소문으로 퍼져 있다. 보탄이 종이 우산 사건 뒤에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여기저기서 생겨나는 몇 가지 이론에 불과하다. 그들은 그것들을 그냥 무시할 수는 없다. 다른 한편으로 보탄은 카이가 한 모든 말을 들었다. 4일이 지났고 효마는 나가츠키 저택으로 돌아왔으며 모두가 카이가 분위기를 어지럽히고 상황을 오코드하게 만든 것에 화가 나 있다. 유는 카가미에게 효마가 집에 돌아가겠다고 약속했으며 결국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하지만 그녀는 요즘 너무 우울한 보탄이 걱정이다. 보탄은 효마에 대해 걱정하고 있으며 마침내 효마의 형제의 죽음의 원인이 자신인지 알아보기로 결심한다. 그녀는 카타모리에게 가서 인사를 하고 노이는 그녀가 어렸을 때 만나 두 번째 만남이라고 전해준다. 츠바키가 자리에 앉으라고 요청하고 카타모리는 보탄이 종이 우산 사건과의 연관성을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잠시 후 보탄은 떠날 준비를 하고 그 전에 카타모리에게
카이와의 사건과 그 이후 효마가 집을 떠났음을 이야기한다. 그러던 중 효마가 갑자기 방에 들어오고 카타모리는 보탄에게 그가 그들과 함께 훈련하고 있다고 알린다. 지난 4일 동안 그들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그는 화가 난 효마가 자신에게 다가와서 언젠가 종이 괴물을 이기기 위해 세이논 교다 지부에서 훈련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회상합니다. 그리고 그는 카이에게 자신이 강력하게 맞설 수 있음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형제들을 죽인 그 무서운 괴물에게요. 쿠타모리는 효마에게 나가츠키 가문으로 돌아가 내일 휴가를 내라고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방금 마친 10개의 그릇 스파링이 그들의 가문의 마지막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그에게 향상된 훈련을 제공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큰 성가심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집을 떠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효마를 먹이고 입힐 수 없다고 합니다. 보단과 히요마는 나가츠키 집으로 가는 길에 보단이 그에게 스카프를 건넨다. 히요마는 그녀가 카타모리 집에 가서 진실을 알기 위해 얼마나 용감한지 칭찬하며 진실을 알 것이라고 말하고 보탄은 그가 떠난 사람이라고 말하며 그를 곁눈으로 흘겨본다. 히요마가 다시는 그들의 집에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건 게이가 한 말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의 형제들이 그에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이해한다. 히요마는 경의 주장을 무시할 수 있다고 답하고 보단이 종이 우산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은 명백히 거짓이라고 말한다. 종이 우산에 대한 책임은 투명하게 거짓 주장입니다. 하지만 그를 아프게 하는 것은 그가 종이 우산과 맞서기에는 너무 약하다는 사실이다. 괴물이라서 그는 열심히 훈련해야 한다. 다음에 카이를 만났을 때 그는 종이 우산에 대한 진실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릴 것이다. 보탄은 그를 잠시 관찰한 후 그가 이렇게 용감하다고 칭찬한다. 무언가에 눈을 고정하면 끝까지 놓지 않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믿고 목표를 이루기 전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그때 보탄은 카이가 그녀에 대해 다른 진실을 말했음을 고백한다. 그것은 그녀가 다른 사람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어린 시절에 한번 납치당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녀의 부모가 죽었을 때 여러 친척들이 그녀를 데려가겠다고 제안했었다. 그리고 한 번은 친절한 눈을 가진 남자가 있었고 그는 그녀의 먼 친척이었다. 그녀가 외출할 수 있게 된 것은 3년이 조금 지나서였지만 그녀는 이미 많은 인간과 그녀를 주시하고 있는 다른 츠쿠모가미들을 보았다. 그래서 나츠키 가문의 츠쿠모가미들은 그녀를 지키기 위해 그녀를 주시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그녀의 혈연관계였기 때문에 그녀는 그들이 자신을 돌봐주기를 원했고 그들의 친절을 믿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그녀를 납치한 것은 그 여성이었다. 어느 날 보탄이 믿었던 친절한 눈을 가진 남자가 그녀를 팔기 위해 거래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아버지의 여동생인 세츠키는 보탄을 태운 차를 타고 급히 떠났고 누구에게도 그녀를 사용하게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때 보탄은 쓴 표정을 짓고 있는 여성이 믿어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시골에서 먼 버려진 집으로 데려가서 함께 살며 행복을 찾자고 요청했다. 네트수키 가문의 츠쿠모가미들이 그녀를 찾고 있는 동안 그녀는 항상 꿈꿔왔던 어머니 같은 세츠키와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날들은 갑작스럽게 끝났다. 두 사람이 보탄을 팔려는 악당에게서 도망치던 중 차가 충돌하여 세츠키가 죽고 악당이 그녀를 데려가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 후의 기억이 없었고 다시 츠쿠모가미 가족과 함께하게 되었다. 그 이후로 그녀는 자신이 아끼는 사람들에게 배신당할까 두려워하며 그녀를 보호하다가 죽는 사람들을 보았다. 이 모든 것이 그녀가 누구에게도 신뢰를 두지 못하게 만들어서 비록 그녀가 인간과 영혼들과 자신감 있게 상호작용하는 법을 배웠지만 그녀는 그 이상을 할 수 없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하오마는 잠시 생각하다가 보탄에게 그를 믿을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는 절대 그녀를 조종할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보탄에게 그녀의 신뢰를 결코 깨지 않을 것이며 절대 죽지 않을 것이고 항상 그녀를 안전하게 지킬 것이라고 맹세합니다. 그리고 그는 미소를 짓습니다. 보탄은 하오마를 바라보며 눈에 눈물이 고인 채로 그에게 말합니다. 그의 미소를 처음 보았고 그가 미소 지을 때 매우 친절해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저택으로 돌아갑니다.